안녕하세요. 상승미소입니다. 현재 시간은 일요일 밤 9시입니다. 내일 점심때쯤 올릴 내용을 지금 현재 촬영합니다. 촬영과 동시에 올리고 싶지만 제가 편집 기술이 없고 편집을 해주시는 제 지인이 그분도 직장인이기 때문에 비는 시간에 편집을 해주는 그런 수고로움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 시간적인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늘 방송 말씀드리기 전에요. 어느 분이 두 가지의 딴지를 걸었습니다. 첫째, 이 방송이 해외 유튜브 누구 거 뭔지 모르겠지만 댓글을 지워버리고 나가셨는데요. 그걸 복사한 거다, 화면을 캡처한 거다 이러면서 시비를 걸었고, 두 번째는 그 왜 상품 협찬을 받으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느냐 이 부분 얘기했는데요.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어제, 죄송합니다, 오늘 아까 올렸던 미국 주식 증시 하락 그 부분 올렸던 거기에 보면 그 차트는 제로 엣지라는 그 제가 자주 많이 이용하는 해외 블로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그림이라고 출처를 밝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협찬 제품은 화면에 보시겠지만 이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아시아그룹입니다. 셀로몬 제품은. 이 대표가 화면에 보이시는 MCN 100만 공유 콘텐츠의 비밀 저자 이은영 대표입니다. 사진 이쁘죠? 이 은영이하고 저하고 관계는 한 7년 정도 됐습니다. 우연히 이제 지금 키움증권의 서상영 차장이 소개해서 같이 만났고 그 이후 꾸준히 그 릴레이션십을 가져왔는데요. 올해 5월 초에 저와 커피 한잔 하면서 저에게 강력하게 유튜브를 할 것을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권유로 제가 지금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제가 하고 있는 모임에서 이 MCN 강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고마움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이 해당 제품을 제가 좀 홍보를 해드리겠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것까지 문제가 되면 말도 안 되죠. 아무튼 우리 이은영 대표가 그 아까도 문자가 와서 고맙다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또다시 오늘 퀴즈를 낼 거고요. 이제 이 퀴즈는 주간식으로 내겠습니다. 해당 내용을 그냥 빠른 배속으로 해서 그냥 답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요. 오늘 강의 내용 중에 퀴즈를 내고 그 퀴즈에 대한 답을 주관식으로 받겠습니다. 그래서 선착순, 어쩔 수 없이 선착순인데요. 몇 번 해보고 다양한 방법이 있는지 좀 더 고민해 보겠지만, 오늘도 어디에서 퀴즈를 낼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마지막이겠지만 내용을 제대로 보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문제를 낼 것입니다. 그리고 퀴즈 푸신다고 중간에 광고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귀찮더라도 꼭 그때 물 한 잔 드시고 오십시오. 그냥 광고 중간에 끊지 말고 끝까지 봐주시는 센스 저한테 도움 됩니다. 아셨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어제 금요일, 토요일에 뉴스가 많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중국과 일본이 경제협력을 미국 무역 공세에 시달리는 두 나라가, 앞으로 시달릴 가능성이 있는 나라와 시달리고 있는 나라, 결국 이 두 나라가 협력해서 달러와 그 기축통화를 약화하게 하려는 중미 통화수합 그 부분까지 해서 뭔가 변화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신문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요. 신문 기사를 보면 중일 자유무역 수호 여러분 기억하시죠? 중국이 미국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공정무역을 내걸었고, 그런데 중국은 자유무역 수호자라는 그런 프레임을 내세웠다는 사실, 아무튼 그걸 앞에 내세웠고 경제협력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일 관계가 정상 궤도로 돌아왔다. 이렇게 협력하는 게 미중, 그 다음에 미일 무역전쟁의 변수가 되나, 이런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 이거 오늘 오후에 나왔던 머니투데이 기사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런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도대체 중국과 일본이 왜 협력을 하는지, 그 다음에
일본은 미국의 눈치도 있을 텐데, 미국의 압력도 분명히 무시하지 못했을 텐데, 중국과 통화 수합을 또 체결했단 말입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국과 일본 죄송합니다. 하도 중국과 미국 이야기를 많이 했더니 그냥 입에 붙어 있네요. 이게 조심하겠습니다. 먼저 중국과 일본이 경제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무슨 이유 때문인지 이들이 이렇게 가까워질래야 가까워질 수 없는 사이, 영토 분쟁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이가 이렇게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지를 찾으려면 결국은 중국과 일본의 수출 수입 규모를 먼저 살펴보는 게 항상 힌트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왼쪽은 중국의 대일본 수출 금액이고요. 오른쪽 그림은 반대로 일본의 대중국 수출 금액입니다. 거꾸로 하면 수입이 되겠죠. 중국의 대일본 수출 금액은 2012년 약 155억 달러가 최대였었고요. 그 이후로는 조금씩 하락해서 현재는 140억 달러 정도, 죄송합니다. 10억 달러니까 1,400억 달러 정도 규모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의 전체 교역 규모에서 1,400억 달러는 사실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리고 반대로 일본의 그림을 보겠습니다. 일본의 대중국 수출 금액은 거의 중국과 비슷하죠. 약 1,400억 달러인데요. 일본의 대중국 수출은 2015년 약 1,100억 달러 수준에서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렇게 증가한 만큼 더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즉, 그런데요. 중국이 일본의 수출 금액이 저렇게 줄어드는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중국이 일본에 수출하는 것 자체가 기계 부품이나 이런 것보다는 내수 관련 부품인데요.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일본은 급속한 초고속 노령화 사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수 자체가 금액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아무리 더 많이 수출한다고 해도 수출 금액이 늘어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반대로 일본은 중국이 필요한 주요 중간 부품들 이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도 그래서 항상 일본의 대일 무역 적자를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최근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USMCA 신나프타에서 타격받을 자동차 수출 기지로 중국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은 일본에 대해서 수출을 확대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지만 일본으로서는 지금 현재 미국이 주도하는 무역 전쟁에서 벗어나올 수 있는 희망적인 그 나라가 중국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일본은 그런 불편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걸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보이는 그림은요, 일본의 수출인데요. 주요국들의 수출 증가세,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박스가 중국입니다. 중국이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일본의 수출 시장에서 별 중요하지 않았지만 현재는 화살표 끝지점에 보시면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20%의 규모는요, 미국의 규모와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미국이 일본의 주요 수출 기지였다가 80년대 후반부터 이렇게 줄어들기 시작해서 현재는 중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의 입장에서는 같은 규모입니다. 그리고 EU와 비교해서도 중국이 훨씬 크고요. 물론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전체 시장은 월등히 큽니다만 단일 구역으로 따지면 중국이 일본의 수출 시장이 될 제1위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일본으로서는 중국이 상당히 중요한 수출 시장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이 일본에 수출할 물건 자체가 아주 첨단화되지 않고서는 늘어나기보다는 줄어들 가능성이 훨씬 높다. 왜? 그림에 보시듯이 이미 일본은 절대 인구조차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절대 인구가 줄어드는 유일한 나라, 아마 러시아도 이와 비슷하긴 할 때 이 정도의 기울기로 되지는 않죠.
어마어마한 속도로 인구가 줄고 있는 일본, 이렇게 인구가 줄고 있고 초고령화, 65세 이상의 인구가 늘고 있는데 이 숫자가 늘면 늘수록 내수 시장은 줄어듭니다. 왜?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가 뭔가 쓰지 않습니다. 왜?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항상 아끼고요. 쓸 것도 별로 없습니다. 소비는 젊은 층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거지 나이 든 층에서, 노인 계층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이렇게 초고령 사회에서 일본은 내수가 줄어들고 있고, 이렇게 내수가 줄어드는 것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수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본의 가장 큰 수출 품목이 뭐냐? 자동차입니다. 일본 수출의 핵심은 자동차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신나프타 USMCA에서 일본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예상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언론이, 심지어 일본 언론조차도 그걸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일본산 자동차에, 즉 미국이 수출하는 미국 수입차의 대부분 25%가 일본산이고요. 일본 차의 43% 목적지가 미국입니다. 아울러 대미무역 흑자 금액이 일본이 2017년 기준으로 570억 달러인데요. 미국에 수출한 자동차와 자동차 관련 부품이 무려 500억 달러입니다. 이렇게 큰 시장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지난번 멕시코, 카나다와 협약을 체결한 USMCA에 보면 일본 자동차 산업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왜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번 USMCA 기억 안 나시죠? 예, 우리는 중요한 것만 기억하지 않습니까?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사람이 모든 걸 기억하면 어떻게 삽니까? 잊을 건 잊어야죠. 그런데 제가 기억시켜 드리니까 잊으셔도 됩니다. 자, 지난번 USMCA의 핵심 내용이 이거죠. 영내 무관세, 즉 카나다, 멕시코, 미국 이 3개국의 영내라고 보는데요. 영내 무관세 부품 비율이 기존의 62.5에서 75%로 올라야 미국 수출차에 대해서 무관세를 지속할 수 있다, 이렇게 됐고요. 두 번째는 뭐냐?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교집합이 있죠. 시간당 최저임금이 16달러 이상인 근로자가 생산한 부품도 전체의 40% 이상이 되어야 한다. 16달러 이상은 어디입니까? 미국입니다. 한마디로 이 두 가지는 일본 자동차가 미국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니까 미국 내 현지 생산 비율을 높여라,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미국 내 현지 생산을 높이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뭐죠? 단가가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일본 기업의 수입이 줄게 되고요. 미국으로 이전한 일자리만큼 일본 내 일자리가 사라지는 거죠. 자, 이 부분 아주 중요합니다. 일본 자동차 산업은요, 일본 전체 고용량의 9%, 그 다음에 산업 생산량의 20%를 차지하는 정도로 어마어마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주도하는 현재 무역 분쟁 때문에요, 향후에 적어도 올해 일본 자동차, 주요 완성차 생산 업체들이 수익이 이렇게 많이 줄어들 거라고 이미 CLSA라는 프랑스계 증권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토요타 같은 경우 11% 감소, 혼다는 30% 감소. 사실 이 두 자동차가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자동차 회사의 수익이 준다는 얘기는 뭡니까? 간단합니다. 일본의 무역수지 흑자 금액의 축소입니다. 지난번 일본 강의 보셨죠? 혹시 안 보신 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의 무역 흑자 수준이 상당히 떨어졌고 하반기에는 무역 적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잃어버린 자동차 생산 기지, 생산 수출 기지, 이 부분을 결국은 미국을 대신한 나라는 지금 중국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간단합니다. 중국이 얻어냈다. 중국이 지금 이번에 자꾸 미국이 나오네요. 중국과 일본의 경제협력이 대단했다고 언론에 나오지만 중국이 얻어낸 건 딱 하나입니다. 통화수합. 자, 여러분,
양적 완화를 할 수 있는 나라는 기축통화국이고, 기축통화국과 통화사업을 하는 나라 자체가 또 다른 기축통화가 될 수 있는 거. 중국이 미국과 무역 분쟁을 통해서 무역 분쟁 때문에 거의 2천억 달러 이상의 외환보유고가 올해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위안화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잖아요.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달러화가 필요한데, 이때 일본은 기축통화 아닙니까? 연하도 이 기축통화국과 통화수합을 한다는 거 중국의 상당한 양호하다는 말보다 우호적인 환경이 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게 이 결과, 일본과 통화수합 체결을 했다는 결과만 보면 상당히 좋은 결과인데,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을 봤더니 32조 원, 어마어마한 것 같죠? 그런데 이걸 달러화로 바꿨더니 300억 달러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얼마입니까? 3조 달러입니다. 300억 달러는 외환보유고의 1%입니다. 도대체 1% 가지고 중국이 기뻐할 게 있습니까? 중국이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환호할 이유가 됩니까? 한마디로 껌입니다. 껌. 일본은요, 중국 시장을 진출해야 되는 강한 욕구가 있는데, 이때 300억 달러 껌 하나 주고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이익이라고 하나요? 유리한 고지. 그걸 얻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중국으로서는요, 이 상황에서 300억 달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본과 자유무역 수호라는 시진핑의 구호에 맞게 협력했다. 이 정치적인 선전용 홍보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자국 달래기용 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얻은 게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미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번 중국과 일본의 경제협력, 두 나라가 얻은 거, 일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본, 첫째, 축소되는 자동차 판매 시장, USMCA 때문이죠. 이 시장을 대체할 유일한 나라는 결국 중국밖에 없다. 그래서 중국의 입맛에 맞는 정책을 뭔가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미국에 혼나지 않을 정도, 트럼프 대통령한테 노여움을 받지 않을 정도의 규모, 300억 달러 정도의 통화수업 정도를 던져줬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 일본 국민한테도 아베가 뭔가 보여줘야 됩니다. 뭘 보여줘요? 우리는 이렇게 미국하고 앞으로 있을 무역협상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국 중국과도 협조한다. 한마디로 홍보용 전단 사진 찍은 거죠. 그렇다면 중국은 더 황당합니다. 중국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일본 내수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그 규모 자체가 계속 줄어듭니다. 왜? 일본의 급격한 노령화 때문이죠. 그런데 중국이 필요한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선전용 사진입니다. 즉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는 시진핑 홍보용 사진이 필요했고요. 이 모든 것은 자유무역을 반대하는 트럼프 대통령 때문이고, 이런 트럼프 대통령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적국 일본과도 협조하고 있다. 시진핑 황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중국이 얻은 것은 딱 하나입니다. 주가 폭락으로 국민들이 반발이 분명히 심해질 가능성이 높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일본하고도 영토 분쟁을 하고 있는 일본, 미국하고 극도로 친한 일본하고도 이렇게 협상을 통해서 통화수합까지 할 정도로 가까워졌다. 그러니 결국은 시진핑 황제 밀어달라,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여러분, 제 강의 들으시니까 조금 감 잡히죠? 이번 중국과 일본 경제협력 내용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하나 있다면 간단합니다. 통화수합. 그런데 규모가 300억 달러. 중국 외환보유고의 1%다. 한국의 외환보유고가 4천억 달러인데요. 40억 달러 규모로 통화수합 했다고 쳐볼게요. 이제 이해되십니까? 한마디로 코끼리 비슷해도 안 되고요. 그냥 씹던 껌, 그냥 껌도 아니라 씹던 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상승미소. 중국과 일본에게 제가 좋은 방법, 조언 하나 알려드리고 이 방송 마치겠습니다.
자, 일본의 고민이 뭡니까? 급격하게 줄어드는 인구, 지속적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초고령화. 중국의 고민은 뭡니까? 물건을 팔 시장이 없어서 아프리카에 돈 주고 1대1로에 돈 퍼붓고 하다가 요즘 못하잖아요. 왜? 외환보고 떨어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주춤할 거거든요. 그러니 일본, 중국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라. 넘치는 중국 국민 일본에 수출하고 그 국민 이용해서 중국산 제품 적극적으로 팔아달라고 요청하는 게 빠르다. 그러면 노동력이 부족한 일본도 좋고 물건을 팔아먹을 중국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마당 쓸다 동전 좋고 도랑치고 가재 좋고 너무나 완벽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중국 뭘 해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일본 뭐 일본으로서는 입장이 이해되긴 합니다. 왜? 물건 팔아야 되니까 생색내기 딱 좋죠. 아무튼 중국과 일본 협력 별 내용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이제 방송을 마치기 전에 퀴즈를 내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열심히 들으신 분은 바로 맞출 수 있습니다. 일본의 자동차 산업이 일본 고용의 몇 퍼센트를 차지할까요? 다시 한번 문제를 내겠습니다. 일본의 자동차 산업이 일본 전체 고용의 몇 퍼센트? 답을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